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휴일을 보면 재밌는 게 하리라야 같은 무슬림 명절뿐만 아니라 디파발리, 타이푸산 같은 힌두교 명절, 또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또 중국 설날도 공휴일로 돼 있어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어서 대부분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이 쉬는 날이다 보니까 휴일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아요. 또 각 주마다 특별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따로 정해놨어요. 쉬는 날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쉬는 날? 말레이시아 명절 하면 가장 먼저 폭죽 소리가 떠오르죠. 공식 폭죽, 비공식 폭죽, 놀이 폭죽 등등. 소리와 냄새 때문에 한동안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더랬죠. 그 역시 지금은 막 기다려져요. 명절이라는 단어는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게 하죠. 걱정이 많지만 또 반갑고 성가시지만 재밌기도 하고 막상 딱히 보람있게 보내지도 못하면서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요.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명절과 축제들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리라야 아이들삐뚜리인데요. 하리라야, 푸아사, 이드 다 이 명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리라야는 용서의 축제예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께 악수를 청하고 손등에 키스를 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걸로 인사를 시작해요.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라는 인사를 하죠. 말레이시아 최대 명절인 하리라야는 무슬림 달력을 따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고요. 공식 휴일은 이틀이지만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쉬기도 해요. 이 하리라야가 시작되기 전 무슬림들은 라마단 동안 한 달을 금식하는데요. 라마단은 성지순례와 함께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절기 중에 하나죠.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먹는 것은 물론 물도 못 마시고요. 담배도 못 피운대요. 이 라마단의 마지막 날 하리라야라고 하는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내와 절제의 시간을 잘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랍니다. 사람들은 이 축제를 위해서 온 집안을 등불과 또 저 위에 보이는 그 초록색 마른 목걸이에 끝두밭으로 장식을 하는데 잎사귀로 엮은 이 끝두밭 안에는 찹쌀밥이 들어있어요. 아침 일찌감치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날은 특히 평소에 집에서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여성들도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이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죠. 말레이시아에도 발리깜뿡이라고 하는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또 집집마다 손님 맞이를 하는데 한 달 정도는 집 대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대표적인 고기 요리인 렌당과 말레이시 꽃인 사테이 그리고 끝두밥과 온갖 종류의 디저트가 준비되고요. 쿠키나 사탕같이 달달한 것들은 선물로 주고받아요. 하리라야 하지라는 절기가 하리라야 끝나고 또 70일 후에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명절은 동말레이시아의 추수감사절인데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바와 사라왁은 1963년에 말레이시아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말레이 반도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원주민들의 독특한 전통 축제들이 많은데요. 사라왁의 중요한 축제인 가와이 다약은 매년 6월 초에 열리는 사라왁주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함께하는 추수감사 축제입니다. 각 부족은 그들의 전통 옷을 입고 화려한 의식과 전통 음악, 닭싸움과 게임 등등 갖가지 흥미로운 행사들을 하면서 신에게 평안을 기도해요. 축제에 술이 빠질 수는 없죠. 햇살로 빚은 뚜악이라고 하는 사라왁 정통주를 마시면서 그 해의 쌀 수확을 감사하고 흥도 돋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사라왁 전통 춤인 응아잣을 추고 있는데요. 큰 깃털을 머리에 꽂고 특이한 무늬가 그려진 방패가 도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할까요? 특히 이 축제는 제사의 성격이 강해서
이 축제를 신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신성시하기 때문에 행사에 참가하거나 잠깐이라도 지나친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참가자들도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네요.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사바주에 있는 카마탄이라는 축제가 5월 말에 있어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먼 옛날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이를 불쌍히 여긴 신이 자기의 딸을 희생시켜서 그 살점을 논에다가 뿌렸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벼의 싹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됐고 사람들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쌀에 그 신의 딸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이것을 기념하는 미윈대회도 열어요. 그리고 축제에 사용되는 술과 모든 음식을 쌀로 만듭니다. 사마와 사라왁주에서는 이 유니크한 그들만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디파발리 혹은 디왈리라고 하는 인도 힌두교인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인데요. 빛의 축제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어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공식적으로 이틀, 비공식적으로 4, 5일간 계속되는 디왈리는 인도의 그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여러 전설이 전해져요. 주로 선하고 밝은 것이 어둡고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내용인데요.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 또 어리석음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디왈리에는 등을 많이 밝히는데요. 대문과 지붕에 램프를 걸고 전구와 네온으로 마을과 거리를 장식해서 축제 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장식물로는 색색의 쌀이나 모래 또 씨앗을 이용해서 바닥에 문양을 그려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랑골리라고 하는데요. 이 문양 주변은 등과 꽃으로 장식해 놓죠. 주로 들고 나는 출입구에 많이 장식을 하는데 좋은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빛과 번영의 여신인 락슈미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요. 친척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역시 오픈하우스를 해서 이웃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빛의 축제인 만큼 불꽃놀이도 빠지지 않고요. 또 춤하면 인도잖아요. 각종 문화 공연도 많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차이니스 뉴 이어입니다.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 설과 같죠. 이 중국의 춘절하면 가장 먼저 빨간색이 떠오르죠. 그리고 폭죽이요. 어마어마하게 터뜨려요. 여기에는 전설 속의 니엔이라는 괴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닷속에 사는 니엔은 12월 마지막 날 민가로 와서 가축, 작물,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보이는 것들은 다 먹어치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이 괴물을 쫓아내는데요. 괴물은 세 가지를 무서워했어요. 바로 시끄러운 소리와 빨간 색깔과 그리고 밝은 불빛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괴물을 막기 위해서 온 집안을 빨간 등불과 빨간 종이로 장식하고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 뒤로 니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해 전날 온 일가 친척이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요. 새해 첫날에는 공시파차이라고 서로 외치면서 축복을 합니다. 공시파차이는 번창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이 밖에도 어린이나 미혼의 친척들에게 홍바오라고 하는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주면서 복과 행운을 빌어주죠. 파인애플 모양의 등을 걸어두고요. 드래곤 댄스 공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축제는 정월 초하루로만 끝나지 않고요. 1월 7일째, 9일째,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도 각각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지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폭죽을 터뜨리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게 다 명절의 끝자락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음력 1월 한 달은 그냥 조용하길 포기하고 다 같이 서로의 건강과 복을 빌어주자고요.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종교와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미가 있는 흔치 않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최대한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와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